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무슨 연유로 이러시는지 그 이유라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들 인준이 사랑방 문전에 붙어 앉아 계속해서 간곡하게 말을 하는데도 영병분수 김진태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네가 알 필요 없으니 어서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들 부자의 이런 이씨름은 벌써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다. 하오나 아버지, 이 집의 장손으로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어찌 죽음을 결심하셨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이유만이라도 소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모른 채 이대로 아버지를 여인다면 소자 어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김진태는 결국 아들 인준의 눈물 어린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요 닫아 걸었던 방문을 열었다. 영병고수 김진태가 이렇게 며칠째 방문을 닫아 걸고 식음을 전폐한 이유는 오로지 평양감사 이시온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평안감사 이시우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영병군수 김진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근히 김진태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일쑤였다. 그러나 아랫사람인 김진태로서는 평안감사의 그런 행동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있었던 이시윤의 생일잔치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되니 차라리 사내 재장부답게 깨끗이 죽는 일을 선택한 것이었다. 인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말하겠다. 아버지, 어찌하여 그만한 일로 쉽게 목숨을 끊는단 말씀이옵니까? 이유 없이 모욕을 당했다면 당연히 묻고 따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똑같이 갚아야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상대는 평안감사라니까. 괜한 일을 벌였다간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게다가 무슨 수로 안갚음을 한다는 말이냐? 아들의 말에 김지태가 놀라 말을 했다. 아버지, 소자에게 생각이 있사오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인주는 말리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곧장 평양으로 향했다. 평양에 도착한 인주는 가장 먼저 유명한 기슭집을 돌며 평양감사 이수윤이 평소 가까이 하는 기생을 수소문했다. 인주는 평양감사가 개양이라는 기생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알아내고 개양을 찾아가 다짜고짜 본 천장을 내놓으며 말하였다. 내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일이 찾아왔다. 만약 내 부탁을 줄어준다면 본 천냥을 더 주마. 풀어줄 수 있겠느냐? 배양은 인준의 행색을 한번 훑어보더니 대답했다. 소녀처럼 미천한 기생이 돈을 마다할 리가 있겠사옵니까? 부탁할 일이 무엇인지요? 내 듣기에 평양감사 이시훈 대감이 평소 너를 총애한다고 들었다. 다음에 이시훈 대감이 너를 찾아오거든 대감의 주머니를 몰래 뒤지거라. 하면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안감사의 인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훔쳐서 내게 주면 된다.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안감사의 인장이라 하셨습니까? 양은 뜻밖의 부탁에 놀라 되물었다. 그렇다. 그 인장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 늘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이다. 헌데 그것을 무엇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나쁜 일에 쓰시는 거는 아니니 걱정 말고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잠시 후 개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만한 일이야 어렵지 않지요. 며칠 후 계양은 자신을 찾아온 평안감사 이시훈이 술에 취해 잠이 들다 주머니에서 인장을 꺼내 인준에게 건네주었다. 인준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평안감사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오호, 내가 어찌 그것을 손에 넣었단 말이냐. 내 재주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시훈 이놈, 내 놈이 평안감사라는 직위만 믿고 나를 업신여겼다. 어디 두고 보자. 김진태는 인준이 건네준 평안감사의 인장을 받으며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한편 평양감사 이시우는 뒤늦게 인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날로 자리에 불어누웠다. 당장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기도 어려울 것이었다.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이시우는 식으면 전폐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다. 이는 필시 용병군수 김지태의 소행이다. 며칠 전 그자의 아들이 평양에 나타났다고 하더니 사람을 시켜 인장을 훔쳐난 게야. 그러나 이시우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난감하기만 했다. 말 그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 소녀 설아이옵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시우는 하나뿐인 외동딸 설아가 쟁반에 죽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 친지 좀 보셔요. 벌써 며칠째 코끼리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니 소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됐다. 거기 두고 나가거라. 이시훈의 심투렁한 말에 설아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가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께서 정 친지를 앉으신다면 소녀도 지금부터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설아야,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시우는 어려서부터 어미 없이 자란 딸의 애처로 기쁜 한숨을 쉬었다. 이런 말이다. 미안하구나. 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이시우는 인장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그것이 영병구스 김지태의 소행이란 것을 자신의 의중에 딸에게 낱낱이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설아는 입가에 빙긋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아버지, 왜 진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녀에게 방도가 있사옵니다. 설아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어라 기속말을 속삭였는데 딸의 말을 듣는 이시우는 얼굴에 점차 화색이 만면해졌다. 다음날 이시우는 인구 고을 군수들에게 사령을 보내 소집령을 전달하였는데 영명군수 김진태에게만은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글을 따로 덧붙였다. 김진태는 왠지 깨름칙하여 아들 인준을 불러 상의하였다. 내가 보기엔 내가 꼭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버지, 어려우시겠지만 꼭 가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아버지를 불러드리기 위한 것이옵니다. 내 생각도 그렇다면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구나. 김지태는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가실 때에는 필히 인장을 지니고 가십시오. 아마도 인장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서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주십시오. 아니 어찌 얻은 인장인데. 하지만 인장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히 인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아버지. 며칠 후 김진태는 평양으로 갔다. 평양 함자 이시우는 군수들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김진태가 쫓아가자
평소와 다르게 맞이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직접 술까지 따라 주었다. 김진태는 이시훈의 환대가 석연치 않았으나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시훈은 그간의 안부를 다정하게 물으며 이것저것 음식을 권하는 등 김지태를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어리둥절을 할 정도였다. 한창 잔치에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벼랑간 밖에서 소란소란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야, 불이야.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는데 하인 한 명이 급히 이시훈을 찾았다. 딸이,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영과정에 불이 났다 합니다. 영과정은 평양 대동강에 위치한 명소인데 많은 문사들이 풍류를 즐기는 유명한 곳이었다. 이시우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소. 김군수, 잠시 내 도포를 맡아주시오. 이시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김진태에게 건네주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다. 순식간의 일이라 김진태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 참, 이고로군. 평안감사가 돌아 인당이 없어졌다 가하며 나를 문책하려는 속셈이려구나. 김진태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인장을 이시훈의 도포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시훈이 돌아왔다. 그는 김진태에게 도포를 돌려받아 입으며 주머니에 인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만면에 특이의 미소를 띄었다. 다행히 불은 그다지 크지 않았소이다. 괜히 잔치의 흥을 깨꾸려. 여봐라. 어서 음식을 더 내오거라. 이시우는 한한 오글로 크게 소리를 쳤다. 그날 저녁 이시우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김지태와 마주 앉았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선 내 인장을 돌려주어서 고맙소. 이시훈의 말에 김지태의 낯빛이 사색으로 변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니요. 난 단지 어떻게 내 인장을 가져갔으며 또 오늘의 일을 어찌 짐작하고 인장을 다시 가져왔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요. 이시우는 전에 없이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실은 저에게 아들놈 하나가 있는데 이 모두가 그 아이의 계략이었습니다. 오호라, 그래요. 실은 나도 딸 자식의 꾀로 오늘의 인장을 되찾은 것이오. 이시우는 김진태의 아이들의 지혜에 감탄하여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 아들은 올해 몇이나 되었소? 20입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어지간히 영특하구려. 그러고 보니 우리 자식 덕에 톡톡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보시오, 김군수. 자식들의 홍기도 꽉 찼으니 우리 이번 기회에 사돈을 맺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그리 항송한 말씀을. 내 생각엔 이 모든 일이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소. 만약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리 마주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러니 한시 앞이 혼인날을 잡아 두 아이를 맺어 줍시다. 대강과 사돈 맺는 것은 저희 가문의 영광이지요. 김지태는 기꺼이 승낙했다. 일이 좋은 날 술이 빠져서는 안 되지. 여봐라, 주한상을 찾아 내오거라. 하마터면 평생 미워하며 지낼 뻔했던 이시훈과 김지태는 지혜로운 자식들 덕에 지난날의 감정을 모두 잊고 사돈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